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요일엔 헤이 브라더 진진 브라더스와 함께 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진영 변호사. 진진 브라더스만 있냐? 우리도 있다.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방송인 이담 아나운서, 이렇게 5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10월이에요. 대한민국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전 세계도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이담 아나운서. 중국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네네. 텐데요. 이 사진 속의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먼저 앵커님 한번 맞춰보시죠. 뭐 네?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제가 알겠다. 이 담장 밖에 저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걸 감시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애 잘 놀고 있구나, 이렇게 감시하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보고 있으니까 뭘 감시하는 것 같기도 그쵸? 하고요. 뭘 엿보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아니면 우리 차 누가 안 긁나 뭐 그런 거 그렇죠. 감시. 세차 산 다음에 걱정되잖아요. 아닙니다. 에? 이게요. 벽돌 위에 올라가서 지금 담장 너머에서 하고 있는 축구 경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관람하는 돼.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그걸 돼요, 그게? 진짜 맞습니다. 어머나? 제가 그걸 진짜라고 시켜드릴 수 있는 영상을 준비를 어머나. 했거든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진짜예요? 어머머. 네, 나뭇가지와 벽돌 위에서 담 너머의 축구 경기를 구경하는 사람들입니다. 중국 후난 슈퍼리그에서 활동하는 융저우 축구협회가 제공한 자리인데요. 네. 벽돌은 경기장 건설할 때 쓰고 남은 걸로 160kg까지 버틸 수 있다고 해요. 어머머머, 진짜네? 이 경기장을 홈구장으로 쓰는 융저우 FC가 지역 주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 경기장 보수공사 이후에 관객 수용 인원이 좀 줄었대요. 그러니까 경기 티켓을 구하기가 어려워졌겠죠. 아하. 이 때문에 팬들이 불만을 토해내니까 융저우 축구협회가 경기장 밖에 있는 벽돌이나 나무에 올라가서 경기를 볼 수 있도록 한 거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뭐 축구 팬들을 위한 조치여서 뭐 신박해 보이기도 하지만, 하재근 평론가님, 이 축구 경기라는 게 막 열을 띠다 보면 막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막 몸이 들썩들썩 하다 보면 저 위에 올라가서 자칫 발 헛디디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일단 나뭇가지 석이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요. 네. 나뭇가지 안정성을 어떻게 담보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나뭇가지 석 관련해서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에? 그 어떻게 돼 있냐면 18세부터 40세 사이에 성인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체중 80kg 이하의 사람들이 나무 한 그루당 3명까지만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저 몸무게 재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고 또 이게? 골을 넣었을 때 아무리 흥분돼도 축하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사람 마음이 그 돼요, 그게? 그리고 또 새 배설물을 맞는 등의 위험 요소가 있지만 본인이 감수해야 된다. 그거야 뭐 식의, 감수하겠죠, 근데.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벽돌석도 위험해 보이긴 한데 그쵸. 또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저 아슬아슬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심 잡기 힘들어요. 그런데 협회에서는 1인용석과 2인용석을 갖췄다. 참나 진짜. 경기장 건설 당시에 쓰고 남은 벽돌이어서 160kg까지는 버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네. 현지 누리꾼들이 저 벽돌석이 360도 파노라마 뷰를 자랑한다, 이렇게 후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아니 뭐 이렇게 이채롭긴 하지만 결코 안전을 담보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조금은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사고 없길 바랄게요. 그러니까 하면 중국 찍고 이번에 어느 나라 가볼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중국은 넓으니까 다시 한번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요. 중국에요, 굉장히 유명한 폭포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세계 최대 황색 폭포로 유명한 네? 후커우 폭포로 같이 가시겠습니다. 허허, 황색 폭포. 네네. 보기만 해도 어머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드실 텐데요. 중국 산시성 황하중요 지점에 위치한 후커우 폭포입니다. 어허.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폭포이자 세계 최대 황색 폭포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특히 황하 수위가 낮아지는 9월과 10월은 수려한 협곡과 폭포의 웅장한 절정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보러 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관리당국이 당분간 이 폭포의 하루 방문객 수를 3만 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최진영 변호사님, 우리가 보통 중국 하면 대륙의 스케일 뭐 그런 얘기 하는데 하루 관광객을 3만 명도 많은데 3만 명으로 제한했다는데, 근데 일단 특이한 점이 세계 최대 규모의
황색 폭포 이런 것도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더니만 우리 중국 하면은 가장 큰 강 황하. 아하. 그 황하에서 가장 큰 폭포다라고 아, 그래요? 평가를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루 관광객 3만 명. 중국이 뭐 10억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특히 이번에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쌍십절을 비롯해서 네. 이게 뭐 중추절, 국경 명절 이렇게 쫙 이어 있는데 아, 그래요? 8일 연속으로 쉰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제가 계산해 봤어요. 네. 하루 3만 명이면 3, 8이 24. 24만 명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안전을 위해서 이와 같은 그 규제가 할 것 같은데 네. 실제 8일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거기다가 중국 사람만 오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을 비롯해서 그렇죠, 많이 전 가겠죠. 세계에 오는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도 계속 어떻게 보면 사고가 났고 이러니까 네.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렇죠.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네.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서 저도 저 3만 명 안에 들고는 싶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보는 것도 좋지만 안전이 그렇죠. 제일이다라는 것을 맞아요. 중국 당국도 인식하고 있는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폭포 규모가 진짜 보기에도 웅장하잖아요. 근데 앞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보고자 하는 마음이 굴뚝 같을 거 아니에요. 반드시 안전장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2바퀴 돌았으니까 이제 또 어느 나라 가볼까요? 이담 아나운서. 아마 이 나라는 뉴스파이터에서 처음 소개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 보츠와나로 가보겠습니다. 허허. 보츠와나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데요. 이 보츠와나는요, 국토의 약 17%가 국립공원이나 야생동물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대요. 그리고 실제로 세계적인 이 사파리 관광지가 있어서 이 동물 애호가들이 많이 찾는 나라라고 그래요? 합니다. 그런데 이 보츠와나의 한 습지공원에서요, 정말 아찔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허허. 어떤 일인지 영상 보시죠. 네네. 관광객을 태운 카누가 물 위를 지나가는데 코끼리 한 마리가요. 그런 카누를 향해서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빠르게 노를 저어보지만 어느새 코앞까지 진짜 빠르다. 돌진한 코끼리가요. 코로 카누를 밀쳐서 저렇게 어머. 관광객들을 물에 빠뜨립니다. 아, 어떡해. 심지어는요. 빠져서 허우적대는 저 관광객을요. 코로 밀고 물러서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어떡해요. 아니, 우리 코끼리 되게 동물원 가고 이렇게 보면 되게 순둥순둥해서 되게 친근하게만 봤는데 와 저렇게 일단 난폭성 공격성이 있어요. 근데 왜 코끼리가 자극받은 걸까요? 왜 화났을까요 지금? 저 큰 코끼리 옆에 보면 새끼 코끼리가 있어요. 아. 가죽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아마 이제 어미든 아버지든 그 둘 중에 하나겠죠. 네. 자기 새끼 코끼리 옆으로 카누가 지나가는 걸 위협으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할 생각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카누가 지나가는 길목에 자기 새끼가 있었고, 새끼 코끼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위협으로 느끼다 보니까 공격을 하게 된 어머나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오해를 한 거고 결국은 어미 코끼리가 이제 공격을 해대서 저런 일이 발생하게 된 아이고, 건데 아이고. 다행히 새끼 쪽으로 물러서면서 지금 밀고 나서는 그 다음 더 이상은 아이고, 공격을 안 하고 뒤로 세상에. 물러서면서 다친 사람 없이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데 네. 사실 영상을 본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운이 좋았다. 어허. 만약에 몇 초만 더 누르고 있었거나 그러니까 저 사람을 네. 또는 상하로 공격을 했다면 치명적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어허,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다치진 않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사람 안 다쳤고 사실 모성 본능을 뭘 나무랄 수 있겠어요. 정말 사람들이 안 다쳤기에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 듭니다. 중국 대륙 찍고 아프리카 찍고 이번 또 어느 나라 가볼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영국으로 가겠습니다. 영국의 한 런던에 옷가게 옷을 수십만 원어치를 훔치는 대담한 어머나. 도둑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같이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오호, 네네. 지금 양팔에 수십 벌의 옷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주렁주렁 이렇게 옷을 들고 있는데 네. 그 옆에 여성도 똑같이 수십 벌의 옷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옷들이요 전부 훔친 거라고 하는데요. 네? 뭐가 그리 떳떳한지요. 이런 훔친 옷을 숨기지도 않고 또 도망가지도 않고 뛰지도 않고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이 태연하고 대담하게 걸어갑니다. 아니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환절기 때 집안에 있던 옷들 세탁소에 이렇게 수선 맡기나 드라이 클리닝 맡기러 갈 때 보통 이렇게 들고 갈 그런 장면 아닐까? 어떻게 훔친 사람이 태어나게 걸어가요? 저거 잘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누가 봐도 본인 세탁물 들고 가는 모습이거나 아니면은 의류 관련 업종 종사자가 옷을 들고 이동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너무 태연하게 그러니까요. 이동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 절도의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어머나, 어머나. 영국 런던에서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젊은 여성 2명이 의류 매장에서 66만 원어치 상당의 옷을 훔쳐가지고 세상에. 저렇게 태연하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뛰어가지도 않고. 근데 저희가 경찰서에서 불과 2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나름 치안이 안정된 지역인데도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저렇게 갔다는 겁니다. 아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저들의 태도가 너무 태연하고 당당해서 네. 현지에서 공분을 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런 인간들은요, 법의 처벌 반드시 달게 받아야 돼요. 저런 짓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자, 지금 시각이 이제 6시 3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5시 50분에 방송되는 김명준의 뉴스 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